이번 영상은 업로드 후 노딱을 받아서 수정 후 재업로드 하였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셨던 사선님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앞으로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선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장난 아닌 장난감과 60년째 반복 중인 상황과 불면증을 뿌리고 다니는 녀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33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1 장난감을 함부로 주지 마세요. 1년 번호 SCP-137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살아있는 장난감. 어느 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너무나 불규칙적이고 기괴한 죽음과 사고가 확인되었기에 SCP-재단은 변칙적인 무언가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SCP-재단 요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여자아이와 인터뷰를 한 뒤 근처 이웃집에서 고릴라의 형태를 한 존재와 마주쳤습니다. 이후 추적을 시작했고 어느샌가 고릴라의 형태를 한 존재는 조랑말로 변하여 황야를 질주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SCP-재단 요원은 마취총을 사용하고 헬리콥터를 이용해 조랑말을 SCP-재단 제19기지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랑말을 SCP-137로 지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SCP-137은 주변 250m 이내에 있는 장난감에 빙의하는 능력이 있으며 장난감에 빙의된 SCP-137은 더 이상 장난감이라 부를 수 없는 현실적인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곰 인형에 빙의되면 진짜 곰처럼 거대한 크기로 변하게 되고 곰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오로지 장난감으로 분류 가능한 물체만 빙의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SCP-137은 사람 형태의 인형에 빙의해도 장기 기억력이나 습득력 또는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지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차례의 실험 기록을 보면 장난감 제트 비행기에 빙의를 유도했을 땐 실물 크기의 F-16 제트기로 변하여 실험 장소 내에서 이륙하려고 시도했으며 당시 실험실 내에서 파손된 제트기 파편은 원래의 플라스틱 재질로 변했습니다. 이후 제트 엔진이나 미사일이 장착된 장난감은 실험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당시 금전적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다음 실험은 장난감 레이싱카에 빙의됐는데 실제 페라리 레이싱카로 변한 뒤 빠른 속도로 질주하여 벽에 충돌하고 산산조각이 난 SCP-137은 레이싱카로 변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후 차량 및 운송수단 실험은 감독관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SCP-재단 소렌슨 요원이 지니고 있던 악어 열쇠고리로 빙의했을 땐 6m 길이의 바다 악어가 복도에 나타나 14명의 인원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SCP-137이 있는 기지에 출입하는 인원들은 장난감이나 장난감과 비슷한 무언가를 소지하지 않았는지 수색되어야 합니다. 미국 군인을 모티브로 만든 액션 피규어에 빙의했을 땐 커다란 라이플을 든 군인으로 변한 뒤 5명의 SCP-재단 인원들을 살해했으며 경찰관 피규어에 빙의했을 땐 경찰복을 입은 남성으로 변하며 SCP-재단 인원들에게 범인들이 어딨냐고 다짜고짜 반복해서 물어보며 뜬금없이 마약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요하며 이후 연구원들을 신문하더니 범죄자라고 지목하며 2명에게 총을 쏘고 한 명에겐 수갑을 채웠습니다. 판다 인형으로 빙의했을 땐 별다른 공격성 없이 진짜 판다처럼 거대한 크기로 변한 뒤 연구원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은 갈비뼈 3개가 부러졌습니다. 요요에 빙의됐을 땐 사람이 착용하지 않아도 혼자서 묘기를 부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적혀있는 셀레니움 박사 액션 피규어에 빙의했을 땐 연구복 입은 남성으로 변하여 그저 스스로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구체적으로 과학이나 수학 관련 질문을 했을 땐 답을 회피하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현재 SCP-137은 공주 인형에 빙의되어 있으며 면담 기록에 의하면 역시나 대화가 진전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이 블로썸 공주이며 당신이 저의 왕자님인가요? 라는 말의 되풀이였습니다. 인형으로 빙의된 상태의 SCP-137은 반경 500m 이내에 어떠한 장난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격리하고 있으며 SCP-137은 사람처럼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있으며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머리빗 하나와 시골 풍경이 담긴 그림 한 점을 격리구역에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장난감으로든 빙의할 수 있으며 그 후 모티브가 된 실제 대상으로 변하는 SCP-137 로봇으로 변하면 사람이 탑승하고 조종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시청 위험 레벨 2 같은 일을 반복하면 지겹죠. 그걸 60년이나 한다면 1년 번호 SCP-1950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전염성 시간 루프 텍사스주의 어느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황량한 사막지대에 위치한 지하실을 포함한 3층으로 구성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SCP-1950이라고 합니다. 기와장 일부가 떨어져 있고 외벽 페인트가 조금 벗겨졌으며 주변 화단이 말라 죽은 걸 제외하고는 사람이 거주하기에 문제없는 집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현재 SCP-1950에는 4명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엄마, 아빠,
아들, 딸로 추측됩니다. 우편함에 표기된 문구는 149 톰슨네 집이라고 써있기에 이 가족들을 SCP-1950-1부터 SCP-1950-4로 분류하고 톰슨네 가족들이라 칭합니다. 이 집이 특이한 건 4초간 벌어진 일이 재생과 되감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하실에 있던 SCP-1950-1로 불리는 아빠로 추측되는 인물이 다급히 지하실 계단에서 올라와 4초가 되었을 때 지하실에서 시작된 고온의 폭발이 집 전체를 덮치고 집의 모든 창문은 부서지며 화염이 뿜어져 나온 뒤 모든 가족이 사망하는 내용의 4초 동안의 상황이 4초간 되감기 되는 것처럼 역재생되고 0초 구간에 도달하면 다시 재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된 건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SCP-1950이 재생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효과 범위 안에 들어갈 경우 그 사람 또한 SCP-1950과 같이 시간 반복 현상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외부의 사람이 0초에는 효과 범위 밖에 있었다가 4초가 끝나기 전에 효과 범위 안으로 들어왔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 SCP-1950의 효과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범위 확장이 가능하기에 현재 SCP-1950이 있는 구역은 SCP-재단에서 매입하여 반경 20m보다 더 넓은 크기로 수용시설을 건설했으며 항시 2명의 무장 인원이 배치되어 감시하며 동작 감지기와 보안 카메라가 24시간 작동 중입니다. 만약 누군가 침입하여 SCP-1950의 효과에 포함되었을 경우 침입자의 이동 및 효과 반경을 포함해 시설을 갱신합니다. 이후 확인된 바로는 최소 60년 이상 SCP-1950의 효과는 반복되고 있었으며 원거리에서 창문을 통해 관찰된 내용으로 볼 때 1950년대에 인테리어 및 복장을 하고 있으며 인근 마을의 톰슨 가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거주했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현재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지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SCP-1950 무한히 4초의 시간을 반복하는 가족과 집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시청 위험 레벨 3 생긴 게 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 SCP-966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잠을 죽이는 자. 어느 날 SCP-재단에 기묘한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야생동물에게 먹힌 듯한 변사체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SCP-재단에서는 조사를 하면서 이 존재들을 SCP-966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 세계에 걸쳐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 최초 발견된 기록이 있었으며 SCP-재단은 해당 기록과 자체 기술력을 총동원해 SCP-966의 개체를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SCP-966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외선에 해당되는 700나노미터에서 900나노미터 대역폭의 빛의 파장을 통해서만 눈에 보이기에 적외선 감지기 등을 활용해야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CP-966은 전체적으로는 인간과 닮았지만 머리털이 없고 갸름한 얼굴에 바늘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촘촘히 나 있으며 손에는 길이 20cm 이상의 갈고리 발톱 5개가 돋아나 있습니다. 그러나 SCP-966의 발톱이나 골 밀도와 근육량 그리고 체구 등이 인간에 비해 매우 약한 편이라 SCP-966이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인간을 공격하는 건 기피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들은 먹잇감을 사냥할 때 혼자 또는 둘이 팀을 이룬 뒤 소나 돼지는 물론 사람까지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먹잇감으로 분류하며 정체를 알 수 없는 파동을 먹잇감에게 보냅니다. 그 후 파동의 영향을 받은 먹잇감은 렘 수면이나 마이크로 수면은 물론 어떠한 수면 활동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무의식 상태를 만들어도 잠을 잘 수 없기에 먹잇감이 된 대상은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이때 종종 SCP-966이 접근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적인 소음을 내거나 선명한 환상을 보여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못 자서 점점 쇠약해진 먹잇감에게 SCP-966이 다가가 잡아먹습니다. 현재 SCP-재단에서는 기동특무부대 요타-1 드림 헌터스와 기동특무부대 요타-2 공중 추격자가 수면 부족과 관련된 사망 사건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SCP-966을 발견 시 추적 및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단 내에서 격리 중인 SCP-966은 4개체이며 수컷 3개체와 암컷 1개체입니다. 강철 재질의 나브로 코팅한 격리실에 격리 중이며 한 달에 한 번 20kg의 고기를 제공하며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감시합니다. 그리고 만약 SCP-966 암컷 개체가 새끼를 낳았을 경우 태어난 개체는 연구한 뒤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제거합니다. 강제적으로 불면증을 일으켜 점차 쇠약해진 인간을 잡아먹는 보이지 않는 생명체 SCP-966.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드는 걸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